안녕하세요. 은행 예금이자보다 조금 더 주는 카카오페이 펀드 시리즈 2편입니다. 오늘은 영리안이라는 키워드를 가진 글로벌 채권 편으로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지난번 1편은 국내 채권이었거든요. 오늘은 글로벌 채권으로 확장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뭐 페이지는 많이 보셨을 거니까 넘어갑니다. 처음에 투자 버튼 누르시고요. 그다음에 펀드 클릭을 합니다. 터치죠. 예. 홀드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들어가면 투자 현황이 뜨는데 상품 목록으로 터치를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저도 투자했고 이 펀드가 나온 지가 7월 1일 날이니까 한 달이 안 됐잖아요. 수익률이 벌써 0.5나 났어요. 그 한 달에 0.5가 났었다고 치더라도 12달, 1년 한 사람은 얼마입니까? 곱하기 12면 벌써 6%에 달하는 높은 수익률이 이미 나고 있는데요. 저 뭐 7월 1일 날 한 것도 아니고 뭐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상당히 좋게 수익이 잘 나고 있어서 한번 흥미롭게 한번 보고 있습니다. 일단 상품 목록으로 들어가서 보시면은요. 이런 화면 많이 보셨을 거죠? 이제 스크롤 해서 위로 올려 보십니다. 그러면 지난번 소개해드렸던 쏠쏠한 국내 채권, 쏠쏠한 대한민국 채권 펀드가 나오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상품은 영리한 펀드입니다. 그래서 키워드가 글로벌 채권형이고요. 다이나믹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요거는 이 펀드에서 활용하고 있는 모펀드의 이름을 좀 딴 내용인데요. 지난번에도 보여드렸지만 기사를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시장 금리를 웃도는 수익률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예적금의 대안 상품으로서 각광을 받을 수 있다. 운용사 협업을 했다라는 거고요. 지난번 쏠쏠한 펀드가 한화자산운용가 냈던 국내 채권형 펀드였다면 이번에 글로벌 채권, 이 영리안이란 키워드의 채권 펀드는 해외 채권형 펀드다라고 좀 차이가 있고, 또 앞서 2월 달에 출시되었던 이제 EMP, 제가 4차 산업혁명 펀드를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거 대비는 이제 훨씬 좀 안전한 유형의 상품이다. 변동성이 좀 작은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얘의 특징은 이제 뭐 채권이긴 채권인데, 이 더블 B 마이너스 이상이라는 그 영문과 마이너스가 붙어 있거든요. 요거를 이제 흔히 신용 등급이라고 많이 보셨죠. 근데 이 국제 신용 등급으로 더블 B 마이너스다 그러면은 요게 사실 투기 등급이라는 걸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안전한 부도 위험이 적은 투자 등급의 채권들 대비 등급이 다소 살짝 위험한 채권들도 이건 편입이 될 수 있다라는 특징을 가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내 채권 대비는 조금은 좀 더 위험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신 이 위험한 채권들을 이 미래에셋에서 영리하게 알아서 골라서 투자해 주겠다라고 보시는 게 맞다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위험한 만큼 기대 수익, 그러니까 뭐 이자가 조금은 더 높은 채권들이 되리겠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실제 신용 등급에 대해서 이제 무디스라는 회사도 평가를 하고 스탠다드 앤 푸어스, 그러니까 S&P라는 회사도 평가를 하고요. 피치라는 이렇게 세계 회사가 대표적인 회사인데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또는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 기준으로 하나투자증권이 이제 정리해 놓은 걸 보면 많이 보셨을 뭐 SK 이노베이션 같은 정유사라든가 포스코 같은 회사들은 한 트리플 B 제로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저희가 더블 B 마이너스 했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한 등급 위에는 그 더블 B 제로가 있고요. 그 위에 한 단계 또 위가 더블 B 플러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트리플 B 마이너스가 있고요. 그리고 트리플 B 제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세 등급 위에 정도가 이제 SK 이노베이션이 위치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신용 등급을 이제 국제 신용 평가사라는 데에서 평가를 하는데 주로 투자 등급, 안전한 채권뿐만 아니라 이자가 조금 더 높지만 다소 신용 위험이 좀 있어 보이는 채권들도 일부 투자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라는 게 이 상품의 핵심적인 특징이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내용에 보면 벌써 설정 후 한해서 1% 넘게 수익이 나고 있고 간이 투자 설명서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딱 터치를 하시면 이런 그 간이 투자 설명서 포맷이 이제 4장 형태로 돼서 보이시거든요. 요거 잘 안 눌러보시는 분도 계실 건데 이게 눌러보면 이 펀드에 관련된 핵심 정보들을
쉽게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 펀드는 위험 등급이 3등급이라는 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전체 6등급으로 나눠지는데 다소 위험 등급으로 보면 중간 정도의 위험으로 분류가 될 수가 있겠죠. 이거 예금자보호법 적용받는 상품이 아닙니다. 즉 예금도 아니고요. 국내 채권처럼 안전한 것도 아니고 이거는 이제 글로벌 채권이고 다소 투기 등급 채권이 살짝 들어간다라는 특징이 있다.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투자 전략을 보면 지난번 쏠쏠한도 그랬지만 이게 두 개의 모펀드, 두 개의 다른 펀드를 미래에셋이 잘 굴려주는, 활용을 해서 굴려주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래서 하나는 미래에셋 글로벌 증권이라는 펀드가 있고요. 하나는 미래에셋 글로벌 다이내믹 플러스라는 펀드. 이 두 개의 모펀드를 투자하는 자펀드가 이 카카오에서 지금 가입하실 수 있는 펀드다. 모자 개념은 모르셔도 되고요. 이 두 개에 투자된다라는 걸로 보시면 되고, 이 투자의 비중은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알아서 갈아 껴준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제가 6등급의 위험 등급을 말씀드렸는데 3등급이 무슨 의미냐, 이게 실제 수익률의 변동성이 15% 이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5%면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뭐 플러스 15%가 날 수도 있는 거고 마이너스 15%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두 자릿수의 변동성이라는 거는 꽤 손실 위험도 적지 않다. 물론 기대 수익도 그만큼 높다는 특징을 갖고 있지만 너무 무서운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저도 이거 목돈 들어갈 때 이게 목돈의 투자 기간이 조금 있어서 그렇지, 네, 이게 좀 아마 제가 뭐 한 달이나 한두 달 내로 써야 될 돈 같았으면은 투자를 못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너무 불안해서 찾아보니까 이게 이런 특징이 있더라고요. 어, 이제 이게 뭐냐면 5등급이라고 노란색 표시가 돼 있잖아요. 앞서 제가 이 펀드가 사용하고 있는,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 모펀드 중에 미래에셋 글로벌 다이내믹 플러스라는 펀드가 있어요. 요게 어, 이 미래에셋 자산운용사에서 과거 3년 동안의 수익률 변동성, 이걸 좀 어려운 말로 표준 편차라고 하는데, 수익률이 변동하는 그 비율을 측정을 해보면 실제로는 3.3 정도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펀드가 실제로 측정되는 등급을 보면 5등급 정도로 낮은 위험을 갖고 있는데, 이번에 그 영리한 펀드는 3등급이라는 다소 높은 위험으로 분류가 되고 있다라는 게 좀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찾아보면 신규로 설정된, 그러니까 새로 태어난 펀드는 여기 보이시는 과거 3년간의 수익률을 측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무조건 낮은 등급을 줄 수가 없고요. 이 펀드가 투자하는 투자 대상을 기준으로 위험을 산정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투자하는 자산이 뭐냐면 앞서 제가 안전한 채권뿐만 아니라 일부 투기 등급 채권이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등급이 좀 높게 측정이 돼서 이 3등급으로 분류를 해버리게 됐다라는 게 이제 핵심 원인이었어요. 따라서 실제 이 펀드가 투기 등급 채권에 투자는 되지만 전적으로 투자되는 게 아니고 또 미래에셋에서 관리를 해줄 거기 때문에 아마 이 펀드에서 활용하고 있는 모펀드인 글로벌 다이내믹 플러스의 모펀드 변동성 수준에 수렴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실제 이 펀드는 대략 한 5%, 5등급 정도의, 그죠, 표준 표적 변동성이 5% 이하의 낮은 위험 정도의 수준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뭐 무섭게 생각 안 하셔도 되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 더 찾아본 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 펀드가 사용하는 모펀드가 두 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미래에셋의 글로벌이라는 모펀드가 있고요. 미래에셋 글로벌 다이내믹 플러스라는 거예요. 저는 이 글로벌 다이내믹 플러스라는 걸 되게 오래전부터 들어봐서 알고 있는 펀드예요. 이게 그러니까 미래에셋의 대표 해외 채권형 펀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펀드가 설정일, 그러니까 태어난 게 글로벌은 2006년도였고요. 글로벌 다이내믹은 2012년도였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성과를 이렇게 측정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연도별로 보면 손실난 경우가 여기 보시면 2018년도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거 확인해 보이시죠? 나머지는 다 플러스입니다. 물론 이게 모펀드이기 때문에 펀드에서는 기본적으로 보수라는 걸 차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용이 이제 떨궈집니다. 그러니까 비용을 떨구면 여기에서 뭐 적게는 1에서 많게는 2%대 정도
더 빠질 거예요. 그러면 이제 2015년도나 2013년도도 뭐 비용 내고 나면 크게 번 건 아니겠죠. 근데 일단은 그런 걸 차치하시더라도 원금이 막 그 급격하게 손실 나거나 그렇게 보이는 위험한 펀드는 아니다라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왜냐하면 옆에 코스피 지수처럼 주식하고 비교를 해보시죠. 2018년도에 국내 주식에 투자했으면 마이너스 17%나 손실을 봤을 거고요. 2014년도도 마이너스 한 5% 가까이, 2011년도 마이너스 11%,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무려 40% 가까이 하락합니다. 그러면 동기간에 이 채권은 어땠습니까? 오히려 9% 정도 수익이 났고요. 5% 정도 수익이 나더라라는 거예요. 즉, 이 주식시장의 변동성 대비는 좀 현저히 낮은 수준의 위험을 가진 이 채권 펀드들 두 개를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적절히 섞어서 좋은 수익률로 보답을 해드리겠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겠다라고 예상을 해보는 거죠. 마지막인데요. 요거를 그래서 제가 가지고 와봤어요. 이 펀드에 좀 안 좋은 상황이 언제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올해 3월 달에서 4월 달 사이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면서 글로벌 자산 시장이 크게 요동쳤던 그때를 아마 가장 안 좋은 상황으로 상정을 해봤습니다. 이게 올해 2020년도 연초 후의 모습이겠죠. 실제로 시장에서 그 많이 팔렸던 채권 펀드들 중에서 여기 AB라는 자산운용사의 글로벌 고수익이라는 펀드가 있어요. 요게 이제 전 세계 고수익 채권들, 이자를 많이 주는 채권들이면 주로 이런 투기 등급의 하이힐드 채권이라든가 뭐 아니면 신흥국의 채권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일 거예요. 조금은 위험하지만 그 기대 수익이 높은 채권들입니다. 변동성이 상당히 컸어요. 25% 가까이 손실이 났다가 지금은 한 10% 정도로 올라왔고요. 그래서 요거를 좀 더 듀레이션이라고 하죠. 만기를 짧게 가져가면은 이제 충격을 좀 적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해서 단기 하이힐드라는 또 펀드가 있거든요. 요게 옛날 JP 모간 자산운용에서 하나자산운용으로 이관된 건데 요것도 한 15% 정도 터지긴 했어요. 근데 지금은 대략 한 1.8% 정도로 이제 메꿔지고 있고 이런 유형의 고수익 유형의 채권들보다도 어떻습니까? 다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1.4, 1.5 몇 이상씩 다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특징을 보실 수 있어요. 아, 그만큼 변동성이 많이 낮구나라는 부분을 올해 코로나 사태에서도 확인을 해볼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밑에 그림은 뭐냐면 아까 제가 2013년도부에 설정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정확히는 2012년도에 이 글로벌 다이내믹 플러스라는 펀드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 뒤인 2013년도부터 지금까지 수익률을 장기적으로 가지고 와본 거거든요. 이 글로벌이나 글로벌 다이내믹 플러스 보시면 어때요? 지금까지 글로벌 펀드는 32.29%, 글로벌 다이내믹 플러스는 30.87입니다. 네, 되게 높은 성과를 냈죠. 뭐 한 대략 7년 정도니까 뭐 당장 뭐 7428 정도 나누면은 한 4%, 4.5% 가까이 이제 높은 연 산술 평균으로 난순 나누기를 하더라도 4%대 이상의 좋은 성과를 매년 기대하고 있었고, 반면에 이 고수익이라고 해서 시장에서 많이 팔려 있는 AB의 글로벌 고수익이라든가 이런 펀드를 보면 오히려 더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거 보실 수 있죠. 많이 빠지고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도 결과적으로는 7년 투자했는데 24% 정도밖에 안 납니다. 성과가 상당히 부진하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변동성이 생각보다 크다라는 두려움도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단기 하이드 같은 경우도 수익이 좀 나쁘지 않은데 끝에선 다 만났지만 중간중간 변동성을 보면 아 이것도 또 적진 않았다라는 것도 좀 볼 수는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미래에셋의 영리한 글로벌 채권이라는 상품이 나왔는데 아마 앞서 나는 그래도 극단적으로 안전한 거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앞서 그 쏠쏠한 대한민국 채권 상품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그거보다 조금은 약간의 변동성을 타더라도 조금 은행 예금보다는 확실히 높은 수익을 좀 갖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는 요 영리한 채권 펀드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마지막 유념해 주실 점은 요거 팔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찾으실 때 7영업일 걸립니다. 이거는 토요일, 일요일 그다음에 뭐 법정 공휴일이나 대체 공휴일 다 뺀 거예요. 그러니까
7일, 늦어도 7일 전에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야 돈을 찾아서 쓰실 수 있다. 뭐 다음 주 월요일 날 필요한 돈인데 금요일 날 팔기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7영업이라면 적어도 뭐 한 금요일 날 찾는다 그러면은 월요일 날이 5영업일이니까 그 전주 목요일 날은 신청을 하셔야 네, 그 다음 주 금요일 날 수령하실 수 있는 특징을 가지는 상품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부디 영리한 펀드로 또 카카오와 함께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